하늘의 별을 따는 일. 그것은 사랑하는 이에게 맹세하는 가장 낭만적인 약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문자 그대로 밤하늘의 별이 아닌 자신의 삶과 명예, 그리고 레스토랑의 운명까지 걸고 별 하나를 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셰프라 부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거는 별. 그 별은 원래 자동차 타이어 회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식재료, 미슐랭 평가원의 소리 없는 방문, 그리고 그 별 하나 때문에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셰프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까지. 오늘은 단순히 미식 가이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욕망과 예술, 그리고 피와 눈물이 얽힌 미슐랭 가이드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별 하나의 가치는 무엇이며 왜 셰프들은 그토록 이별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1900년대 초 프랑스 파리의 한 타이어 회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미슐랭 형제 앙드레와 에두아르 미슐랭은 자신들의 타이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자동차는 아무나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전체의 자동차가 고작 3,000대 정도밖에 없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희귀 아이템이었죠. 타이어 수요도 크지 않았습니다. 미슐랭 형제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타이어 판매를 늘릴 수 있을까? 결국 타이어가 더 빨리 다르려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타고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슐랭 형제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도록 만드는 장치를 고안합니다. 바로 미슐랭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이 가이드북에는 자동차 여행에 필요한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위치와 주유소 정보, 그리고 여행 중 방문할 만한 호텔과 레스토랑 등이 소개되었죠. 당시에는 인터넷은커녕 이런 정보를 담은 여행 책자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 미슐랭 가이드는 여행자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슐랭 형제는 이 가이드북을 고품질로 제작하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도 미슐랭 가이드를 보면서 여행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동차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슐랭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타이어의 트레드는 더 빨리 닳게 되었고 미슐랭 타이어의 판매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미슐랭 가이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를 넘어서 여행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이에 따라 미슐랭 형제는 레스토랑 정보를 더욱 세부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초기 가이드북에는 단순한 리스트 형태로 호텔과 식당이 소개되었지만 점차 서비스의 질, 음식의 맛 등을 평가하여 별점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북은 프랑스 전역에서 점차 유럽으로 확산되었으며 여행과 미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미슐랭 가이드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타이어를 판매하기 위한 도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미슐랭 가이드는 미식 문화의 상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부터 레스토랑 리뷰에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926년 미슐랭 가이드는 최초로 레스토랑에 별점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 미슐랭 스타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단지 좋은 레스토랑을 추천하는 의미로 모두 한 개의 스타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31년 미슐랭은 2스타, 3스타 체계를 도입하게 되면서 레스토랑 평가의 기준을 더욱 세분화했습니다. 그 후 1936년에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스타 기준을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원스타는 자신의 카테고리에서 매우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즉 한식, 중식, 일식, 이탈리안, 프렌치 같은 특정 카테고리에서 거의 카테고리 킹을 먹은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죠. 투스타는 우회해서라도 갈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레스토랑을 의미합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시작이 원래 여행 안내였습니다. 만약 파리에서 리옹을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중간에 2시간을 우회해서라도 꼭 가봐야 할 식당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투스타입니다. 3스타는 그 자체로 여행할 가치가 있는 예외적인 레스토랑을 의미합니다. 미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식당이 이 도시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행지를 이곳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알프스산 중턱에 3스타 식당이 있는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해도 이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지를 이곳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미슐랭 스타 외에도 비브 구르망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비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슐랭 마스코트의 이름인 비벤덤을 줄여 부르는 말이고 구르망은 미식가, 대식가를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비브 구르망은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의미합니다. 유럽에서는 35유로, 한국에서는 4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곳인데요.
이 리스트는 여행지에서 맛집을 금방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슐랭 가이드는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 나아가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아시아와 북미 지역에도 미슐랭 가이드가 발간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찾게 되었는데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 등의 사람들에게 미슐랭 가이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현지 요리의 국제적 명성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는 2016년 11월에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나온 곳이라 상당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미슐랭 가이드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미슐랭 가이드의 선정 과정은 굉장히 비밀스럽고 엄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가 기준에는 음식의 품질, 요리 기술의 일관성, 독창성, 재료의 품질, 그리고 가성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미슐랭은 이를 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레스토랑을 평가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평가 과정이 익명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은 미슐랭 인스펙터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인스펙터들은 요리, 호텔 경영, 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평가를 위한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하며 심지어 가족에게도 자신이 미슐랭 인스펙터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인스펙터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레스토랑을 방문하며 일반 고객처럼 음식을 주문하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원은 해당 레스토랑을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방문하며 그 일관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스타 부여가 결정됩니다. 이렇듯 철저한 익명성과 다회 방문 평가가 미슐랭 가이드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슐랭 평가원은 매년 수백 개의 레스토랑을 방문하며 그중 최고의 레스토랑들이 미슐랭 스타를 받게 됩니다. 평가원은 또한 음식의 프레젠테이션, 창의성,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의 맛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레스토랑에서 경험하는 전체적인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되는 것은 레스토랑의 요리뿐만 아니라 셰프의 철학과 창의성이 포함된 전체적인 경험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슐랭 스타는 셰프들에게 최고의 영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독이 든 성배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를 미슐랭의 저주라고 부르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즉 고급 식당들은 보통 1인당 식사 가격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합니다. 여기에 와인 페어링을 곁들이면 1인당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은 생각보다 돈이 안 됩니다. 일단 하루 최대 매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은 자리도 널찍널찍하게 프라이빗하게 되어 있고 손님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코스 요리는 10개 이상 나오고 손님당 체류 시간도 높다 보니 아무리 비싼 디너도 하루에 2회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테이블 회전율이 극도로 낮아 매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비용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식재료는 언제나 최고급만 써야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공수해온 희귀한 식재료, 제철 재료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위만 사용하다 보니 남는 부위는 테이블에 나가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파인 다이닝은 결국 부자들이 모여 사는 비싼 동네에 있어야 하는데 청담동, 한남동 같은 곳의 임대료는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미슐랭 스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재료를 더 좋은 것을 쓸지언정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들이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미슐랭 스타를 받고도 폐업하는 레스토랑이 상당히 많다고 하여 미슐랭의 저주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또 하나의 3스타를 받았던 레스토랑 가온도 결국 재정 상황 때문에 폐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파인 다이닝을 운영하는 셰프들은 심지어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모스 같은 경우도 CJ의 후원을 받았었고 다시 문을 열 때도 아마 풀무원이나 대상 같은 대기업들이 후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슐랭 스타를 받는 것은 셰프로서는 엄청난 명예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이 든 성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몇몇 셰프들은 미슐랭 스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예 미슐랭 평가를 보이콧하는 셰프들도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 미슐랭 가이드가 생긴 이유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많이 떠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호텔, 주유소 같은 정보를 넣었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미슐랭 가이드 하면 식당 가이드를 대표하는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슐랭에서도 2024년부터 호텔을 평가하는 가이드인 미슐랭키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식당과 똑같이 1키, 2키, 3키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호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가 키를 받았을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키 시스템의 공신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호텔들이 이 키를 받기 위해서 시설이나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처음에는 타이어를 많이 팔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식 가이드북이 된 미슐랭 가이드. 셰프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된 이 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슐랭 별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셰프의 인생과 레스토랑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별 하나를 향한 인간의 욕망, 예술혼, 그리고 비극적인 현실이 아스팔트 위에 타이어처럼 닳아 없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미슐랭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이 미슐랭의 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